이제는 브랜드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김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승용차를 모시던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마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물건을 들어도 관리되지 않은 몸과 마음은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하는 깨달은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지난 수십 년간 브랜드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하며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특별히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는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말투는 여유로웠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를 했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주말에는 취미생활로 도자기를 빚었다고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을 10년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 그 자리에는 화려한 명함을 가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친구, 병원을 운영하는 친구, 건물주가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배는 나왔고 고급 시계를 찼지만 손은 떨렸으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브랜드를 얻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앞을 서성이는 중년의 모습들. 그들은 계절마다 새로 나오는 신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자세가 구부정하고 명품 가방을 들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으며 고급 액세서리를 착용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만 쫓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무리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되었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으며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을 넘기고 50에 접어들면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을 설치면 일주일이 고되고 과식을 하면 바로 체중에 반영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분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와 강의에만 매진하느라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불규칙한 식사로 건강은 망가졌으며 끊임없는 논문 작성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캠퍼스를 1시간 동안 걷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었으며 저녁에는 명상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정신이 맑아졌으며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강의실에서 가장 생기 있는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은 그분의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섭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브랜드보다 더 빛나는 것은 바로 건강하게 관리된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해야 했고 회사에 가면 업무에 치이며 살았으며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가족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며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대라면 앞으로 30년, 60대라면 20년 정도가 남았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게 관리된 몸으로 활기차게 살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전전하며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점심시간에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정도 하루를 돌아도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제 친구 중에 환갑을 앞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온갖 성인병이 다 나왔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안에 큰 병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산을 시작했고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으며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익숙한 습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기도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분은 환갑이 되었지만 40대처럼 보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도 전혀 먹지 않으며 오히려 20대 청년들과 함께 산을 오를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아니라 그저 매일 자신을 관리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가 관리해야 할 것은 비단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친구나 지인들과의 오해,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감, 경제적 압박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가 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장애가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런 마음의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매일 출근할 곳이 있었고 만날 동료들이 있었으며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며 할 일도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쉬는 것이 좋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무기력이 찾아왔고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시작되었으며 1년이 지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분은 아내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렀던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집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매일 1시간씩 자신을 관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관리한 사람은 70이 되어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병심에 누워 약에 의존하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온 브랜드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고 건강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브랜드에서 관리로, 소유에서 존재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전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운전할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며,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집을 즐길 여유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쓸 건강과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비로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익숙하지 않아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석 달째에는 어느 정도 습관이 자리 잡으며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몸에 배게 됩니다. 저 역시 50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